예, 안녕하세요. 아시아경제 경제전문방송 AK라디오입니다. 저는 필수경제를 진행하는 경제금융 에디터 김필수입니다. 오늘은 조영주 세종중부 취재본부장 모시고 요즘 핫 아이템으로 떠오른 김 산업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조 본부장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조영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오늘은 김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저도 그렇고 김 싫어하는 사람 찾기가 쉽지 않은데 이렇게 누구나 좋아하는 김 가격이 요즘 너무 많이 올랐다고 하던데 어느 정도로 올랐나요? 네, 그렇습니다. 김값이 많이 올라서 김밥집들이 울상이다. 또는 김밥값이 많이 오른 게 김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네. 들어보셨을 텐데요. 네네. 이런 말이 한창 나왔던 게 올해 봄입니다. 네. 지난 3월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당시에 김밥 한 줄이 평균 3,323원이었거든요. 네. 3년 전인 2021년 3월에는 2,692원이었던 네. 것인데, 그때 비하면 23% 정도 오른 것입니다. 예. 김밥은 2022년 8월 처음으로 평균 3,000원을 넘어선 뒤로 계속 오름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네. 올 봄에는 김 가격도 많이 올랐습니다. 네네. 마른 김 한속, 네, 한속은 100장을 묶은 그 단위이죠. 네네. 한속의 중도매인 판매가가 4월 25일에 1,440원으로 올랐거든요. 네네. 이 가격은 1년 만에 57%나 오른 것입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김밥 가격 상승의 주범이 김이 아니냐 이런 말도 나왔는데요. 김밥 가게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김값마저 올라서 김밥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죠. 예. 그 제가 알기로는 이런 얘기에 대해서 그 해수부가 해명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값 때문에 그런 게 아니다. 뭐 이런 얘기 했던 것 같은데요. 네. 정부도, 김밥 가격이 오른 주된 요인은 네. 김이 아니라고 강력하게 해명을 했는데요. 네. 당시에 해양수산부는 김밥 안에 들어가는 식재료들은 한 10가지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차지하는 김의 비중은 3% 정도밖에 안 된다, 이런 설명을 했고요. 침소봉대했다 이 얘기군요. 네네. 네네. 예. 아무래도 우리나라 김 수출이 최근에 많이 늘어나면서 가격이 오른 것은 맞지만, 김 외에 시금치나 당근, 계란 같은 다른 재료들의 가격이 함께 폭등한 영향으로 봐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가 됩니다. 네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물가가 전체적으로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예, 특히 인건비도 지속적으로 올라서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김밥이든 순댓국이든 가격을 안 올릴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된 것의 일환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김밥 가격 오른 게 김값 때문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김 가격이 많이 오른 건 맞는 것 같은데 김값은 왜 이렇게 오르는 건가요? 네, 무엇보다도 해외에서 김의 인기가 많이 높아진 영향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김은 해외 외국인들 사이에서는 블랙페이퍼라고 이런 별명이 붙을 정도로 맞습니다. 좀 낯선 음식이긴 한데 네. 일부 해외 유명 연예인들이 다이어트에 좋다는 말 때문에 김을 먹는 장면이 화제가 되기도 했고요. 네네. 그렇지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접하기 쉽지 않은 음식이었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영화라든지 팝이라든지 이런 K컬처 열풍이 전 세계적으로 몰아치면서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이 급속도로 높아졌잖아요. 네네. 이제는 K푸드라는 말까지 붙어서 많은 한국 음식이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예. 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전 세계에서 김을 원래 많이 먹던 나라가 일본하고 저희 한국 두 개 나라밖에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예전 그렇습니다. 서적에 보면 외국인 쓴 책에 보면 동해에 가면 검은 종이를 먹는 이상한 민족이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었다고 하던데. 그렇죠. 예. 예, 요즘은 이제 완전 상전벽해가 됐군요. 오히려 이렇게 열풍을 불 정도니까. 그러면 이렇게 많이들 먹고 수출이 잘 돼서 그 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까지 커졌나요? 네, 세계 김 시장 전체를 보면 2014년에 4억 4천만 달러 정도 규모였거든요. 네. 그런데 9년이 지난 지난해에는 10억 8천만 달러로 커졌습니다. 네네. 연평균으로 환산을 해보면 10.5% 정도의 성장률을 매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네. 세계 김 시장의 70%를 한국 김이 또 점유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네, 지난해 최초로 수출 7억 9천만 달러를 달성을 했는데, 네. 이걸 하나로 계산을 하면 1조 원이 넘습니다. 예, 예. 수출 1조 원을 달성한 식품은 국내에서 라면에 이어 김이 두 번째입니다. 그렇군요. 예. 예, 해외 수출이 잘 된 만큼 김 가격도 덩달아서 많이 오르게 된 것인데, 여기에다 공급에 대한 불안도 좀 있었거든요. 네. 일본의 김 같은 경우에 생산이 좀 줄었는데 이상기후 같은 영향을 좀 받았고, 네. 따라서 한국 김을 찾는 수요가 더 많아진 것이죠. 네네. 네, 한국 김 생산량은 매년 한 50만 톤에서 60만 톤 정도 수준인데 갑작스럽게 공급을 늘리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서 김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군요. 물량을 되게 어려울 정도로 인기란 얘기인데 그럼 우리나라가 김 생산량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네, 그래서 우리 정부가 지난 6월부터 네. 정부는 물론이고 연구기관, 민간 기업, 대학 등이 참여한 김산업협의체를 만들었거든요. 네네네. 네, 이 협의체에서 논의를 해왔고 네. 이 결과가 지난달 31일에 김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네네. 김 생산량을 어떻게 늘릴 것인지, 네. 가공 과정에서 자동화를 해야 되는데 이걸 위해서 어떤 투자를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어떤 내용들이 담겼는지 말씀해 주실래요? 네. 네. 먼저 내수와 수출에 필요한 물량을 일단 안정적으로 공급을 해야 되겠다. 네. 이것이 가장 중요할 텐데요. 올해는 지난해보다 7% 정도 늘어난 1억 6천만 속개의 마른 김이 생산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당장은 수급 자체에는 큰 지장이 없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네. 그렇지만 앞으로 계속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공급도 늘려야 하기 때문에,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양식장을 많이 늘리고 있는데, 늘어나는 양식장 면적은 축구장 3,800개 정도 규모가 되는 2,700헥타에 달하고요. 예. 이 김양식장은 주로 육지와 가까운 근해에서 양식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 앞으로는 먼 바다에서도 김양식을 할 수 있도록 시도를 하기로 했습니다. 네네네. 먼 바다 양식의 규모는 한 1,000헥타 정도 규모로 먼저 시도를 하겠다고 정부는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바다가 아닌 육상에서 김을 생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술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육상 김양식 기술을 개발을 하기로 했거든요. 네네. 이렇게 되면 어촌 곳곳에서 육상 김양식장을 만들어서 기후 변화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양식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네네. 네. 그리고 이상 기후 때문에 바다 수온이 급격하게 올라서 양식장에 피해를 주는 경우가 올해도 많이 발생을 했는데요. 네. 이런 고수온에 강한 김양식 품종을 개발을 해서 어가에 보급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예. 뭐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네요. 양식장을 늘리는 거, 그다음에 품종을 새로 개발하는 거. 아까 요거 하나는 이제 늘어나는 규모가 2,700헥타인데 먼 원양에서 하는 게 1,000헥타 정도로 시도한다 그랬잖아요. 이게 포함된 거겠죠? 총 2,700헥타에? 아닙니다. 별도예요. 올해 당장 한 게 2,700이고요. 앞으로 이제 1,000헥타 정도는 새롭게 시도하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좀 전에 이상기후가 김양식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데 그게 어느 정도인가요? 영향이? 네, 김이 생장하기에 가장 좋은 온도는 영상 10도의 미만입니다. 네네. 그 위로 올라가게 되면 생산할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들게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이제 여름에는 사실은 생장이 안 이루어진다고 봐야 되고요. 네네. 바닷물이 차가워지는 가을부터 봄 사이에 주로 생산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수온이 올라오면 김이 녹아 사라지는 갯병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네. 이런 병충해에도 더 잦아지게 됩니다. 최근 들어서 세계적으로, 지구적으로 수온이 계속 오르고 있다는 것은 청취자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을 텐데요. 큰일이네요. 지금 같은 속도로 수온이 계속 오른다면 80년이 지난 뒤에는 남해안에서는 더 이상 김 생산이 불가능할 것이다. 예. 이런 전망도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미래에 김 수요가 더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을 대비하기도 해야 되고, 네네. 이런 이상 기후에도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일부 품종에서는 국내에서 개발한 성공 사례도 있기 때문에 네. 민간이 노력하면 김 종자의 세계적인 최강국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생각보다 고온의 영향이 크네요. 네, 예. 치명적이죠, 사실은. 예. 이 새품종 개발도 좀 서둘러야 할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알겠습니다. 그렇고 지금 이제 품종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 그 공급 측면에서 보면은 그 어장이 아니라 양식장을 만들든지 품종을 하더라도 이제 그걸 또 실제 재배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 인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어촌에 가보면 농촌도 마찬가지지만 고령층이 너무 많고 종사자가 점점 없어져서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한데 김산업도 마찬가지 문제점이 있나요? 네. 일본 같은 경우도 김산업이 우리보다 좀 먼저 앞서 발달한 나라인데, 네네. 일본 어촌도 이미 고령화 문제로 김 생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네. 이 양식할 사람이 없어진 영향 때문이겠죠. 최근에는 한국이 더 빠르게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러면 노동 집약적인 형태로는 김 산업이 발달하기 좀 힘든 여건이 되기 때문에 최첨단 IT를 활용해서 생산이라든지 채취라든지 가공이라든지 이런 걸 손쉽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네네. 생산 현장을 보면 지금은 소규모 양식장들에서 물김을 생산을 하고 있는데 네. 정부는 이런 곳들을 묶어서 규모화 시키는 작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네네. 법인화를 시키는 거죠. 네네. 그리고 양식 현장의 노동력 부담과 생산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물김을 채취하고 난 뒤에 이걸 육상에 자동으로 옮기는 장비를 도입을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양식 자동화 기술을 계속 개발해 나가면서 어가에도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좀 이렇게 대형화시켜서 규모의 경제를 좀 활용하는 방법 같고, 지금 말씀하신 건 이제 생산 단계고, 그다음에 가공 및 물류 단계에서도 대응 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예, 가공 단계에서는 가칭으로 마른 김 수협을 이름을 붙여가지고 이걸 출범을 시키겠다라고 정부는 발표를 했는데요. 네. 300개 정도의 마른 김 업체들이 있는데 이 업체들을 조직화하고 규모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또 대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군요. 네, 그동안은 생산이라든지 가공업체들이 다 영세했기 때문에 규모화를 시키는 것들이 수출을 하기에 훨씬 용이해지겠죠. 네네. 내년부터는 해수부와 중기벤처부가 협업을 해서 김 가공 공장을 스마트 공장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또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네네. 네, 물김 주 생산지가 전남인데 전남에는 물류시설이 좀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네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전남 산지 거점 유통센터를 새로 만들기로 했고, 나주에는 소비자 분산 물류센터를 증축해서 물류 비용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네, 목포에는 수산식품 수출단지를 2026년까지 조성을 해서 김 가공업체라든지 수출 기업을 입주시킬 계획입니다. 김 거래의 투명성 확보와 거래 비용을 좀 줄일 수 있도록 마른 김 거래소도 설립을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거래소가 만약에 만들어지게 되면 여러 데이터들이 이렇게 거래하는 와중에서 확보가 될 수 있고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수급 예측의 정확성도 좀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를 업계에다 제공을 하면 생산이나 가공하는 업체에서도 잘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게 정부의 구상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말씀하신 거 쭉 종합해 보면 우리 김이 수출 잘 되고 있고 세계적인 음식이 될 것 같은 기대감도 들긴 하는데 아까 주 생산지가 전남이라고 그랬잖아요. 원래 저희가 알다시피 완도김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처럼 좀 세계 시장을 공략하려면 브랜드화를 잘해서 하는 방법도 검토해봐야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가요? 정부에서 실제로 좀 검토를 하고 있나요? 네. 이 브랜드화 시키려면 김을 영어로 어떻게 불러야 될지부터 좀 고민스러운데,
네네. 우리 김 에디터님은 김을 영어로 어떻게 기억하고 계세요? 제가 영어 실력이 짧은데 보통 시위드 그러죠. 바다 예. 해초. 예. 네네. 시위드라는 말은 사실 좀 광범위한 해초 개념이기도 하고, 네네네. 김이라는 말로 이렇게 딱 특정해서 부르는 게 동북아시아 일부만 그러기 때문에, 네네. 영어로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될지 조금 곤란할 때가 있습니다. 네. 명칭 자체부터 가장 좀 어렵군요. 흔하게, 네. 가장 흔하게 시위드라고 번역을 하더라고요. 네네. 이 시위드 말고도 레이버, LABER이라고 하는 레이버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네네. 또 일본에서는 노리, NORI라는 영문으로 표기를 해서 네네. 일본식 김을 노리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브랜드화 시켜서 수출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네. 그런데 일본의 노리는 우리 김과는 좀 가공 방식이 좀 다릅니다. 네. 일본 여행을 다녀보시면 네네. 삼각김밥에 겉에 쌓여진 김, 또 초밥에 이렇게 띠처럼 둘러놓은 김, 이런 네네. 것들은 좀 김이 두껍고 질기거든요. 이런 그 일본의 김은 초밥이나 김밥용으로도 쓰고 장조림처럼 절여서도 먹기도 합니다. 예, 우리는 가능한 한 얇게 만들어서 또 구워서 경우에 따라는 참기름이나 들기름을 발라서 바삭거리게 만들어서 먹지 않습니까? 네네네. 예. 그래서 우리 조미김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도 바삭한 스낵으로 인식이 돼서 간식용으로 많이 사간다고 합니다. 네네. 우리만의 김 생산, 가공 방식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일본 김하고 한국 김하고는 사실 좀 약간 다른 거로 봐야 되겠네요. 외국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네, 원재료는 같다고 하더라도 가공 방식이 그렇죠. 다르기 때문에 네네네. 상품화 시켰을 때는 뭐 다르게 인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네. 그래서 이번에 정부가 우리 김의 영문 명칭을 네네. 우리 발음 그대로인 김, GIM이라고 김으로 통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요. 이거 외국인들 잘못하면 지무를 걸 가능성일 것 같은데요. 네. 과거 같으면, 옛날 방식 같으면 KIM이라고 쓸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우리가 그렇게 쓸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네요. 요즘은 그 기억자 발음을 G로 많이 쓰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우리 김 제품 규격안을 만들어서 글로벌 스탠다드로, 이렇게 키우겠다. 이런 구상인데, 국제식품규격위원회로부터 국제표준으로 인정을 받게 되면, 비관세 장벽이 완화돼서 수출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네네, 그렇군요. 네, 그리고 김 등급제도 도입을 하기로 했거든요. 김에도 이렇게 등급이 있는가 보네요. 네,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은 없고요. 지금은 없는데 한우에서 원뿔, 투뿔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렇게 한우처럼 김에도 등급을 매기겠다는 건데. 이렇게 하면 소비자들은 이게 좋은 김인지 아닌지를 쉽게 구분을 할 수 있게 되고, 생산자는 김의 등급을 높게 받으면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김 품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겠네요. 예, 자연스럽게 우리 우수한 품질의 우리 김이 생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네네. 예, 그리고 이 밖에 김 간식이라든지 김을 활용한 소스, 이런 다양한 신제품을 개발을 해서 밥 반찬이 아닌 다양한 소비 시장을 만들어가는 방안도 추진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군요. 여튼 지금 말씀하신 거 종합적으로 보면 정부에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또 세계적인 수출품으로도 부상이 됐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려면은 공급 측면에서 인력, 어장, 품종 개질 이런 게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일단 인력 측면에서 볼 때 이렇게 산업이 커지고 이러면 보다 아까 노령화 때문에 좀 고민이라 그랬잖아요. 네. 좀 많은 젊은이들이 이렇게 어촌으로 가서 김을 양식하는, 김을 키우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 많은 농촌이 지금 그렇습니다만 어촌 역시 젊은이들이 많이 빠져나가서 고령층만 남아서 지금 지역 소멸에 대한 우려가 계속 커지고 있거든요. 네네. 수산업이 몸만 고된 산업이 아니라 고소득으로 이어지게 되면 젊은이들의 인식도 자연스레 바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네네. 앞으로 청년 귀여인에게는 임대 김양식장을 저렴하게 지원할 계획이라고 정부가 하고 있으니까 이런 기회들을 귀여하시는 분들은 잘 활용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네. 네.
이렇게 수산업이 계속 살아나서 어촌이 음. 활성화되면 저출산이라든지 지역 소멸 문제를 완화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업적인 측면에서 이런저런 얘기 해봤는데, 좀 가벼운 얘기, 김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많이 먹잖아요. 네. 조 본부장이 영양학자나 의사는 아니지만, 김이 어떻게 네. 우리 몸에 좋은 거죠? 네, 제가 네. 사실 뭐 그런 쪽으로는 문외한이어서 네.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네. 김의 영양 성분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해보니까 네. 김이나 미역, 다시마 같은 해조류에는 끈적한 네. 좀 진액 같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걸 푸코잔틴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푸코잔틴은 항비만, 항산화, 항노화제 역할을 한꺼번에 다 한다고 하는데 네. 아주 몸에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네네. 네. 몸속 지방세포 생성을 억제하는 항비만은 체중 조절에도 효과적이고요. 네. 항산화 작용을 하게 되면 염증을 감소시켜서 여러 질병들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 그렇죠. 항노화제는 뇌라든지 뼈, 피부 손상을 또 예방을 한다고 하네요. 네네네. 네, 그리고 김에는 칼슘 함유량도 높습니다. 네. 칼슘은 치아나 뼈 이런 것들을 튼튼하게 해주기 때문에 성장기 어린이에게 좋을 것 같고요. 노인들에게도 당연히 좋겠죠. 네. 김에 들어간 알긴 성분이 있는데 역시 콜레스테롤을 밖으로 배출시켜주는 역할을 해서 비만을 예방한다고 합니다. 네네. 그리고 김은 눈 건강에 좋은 비타민 A도 풍부한데 시력이 떨어지는 것을 막아줄 수 있고 네. 컴퓨터나 스마트폰 같은 화면을 오래 보는 현대인이나 학생 같은 경우에는 눈 건강에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거의 현대인의 고질병이라는 것들을 거의 다 낫게 해주는 만병통치약 같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은 조영주 본부장 모시고 김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는데요. 조영주 본부장 얘기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청취자 여러분도 김이 우리 몸에 좋다고 하니까 많이 드시고 환절기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